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게 궁금하신가요? 오늘은 저희 회사 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인간관계, 대인관계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네. 근데 특히나 그 직장인들 사이에서의 앱, 혹은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의 그 익명 앱, 그쵸? 또 뭐 블로그 이런데 비밀 뭐 이런 걸로 악플 달거나 좀 말을 이상하게 과장해서 올리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심리로 그러는지 좀 궁금해요.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깊게 자리를 잡고 또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악플 혹은 또 저격 글, 맞아요. 그쵸?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그런 글을 올리는 사람들의 심리는 통제감입니다. 자기 통제인가요? 자기가 어떠한 상황에서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말이 있는데 할 말도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싶은데 욕도 못하고, 내가 저 사람을 좀 소외시키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하면은 통제감을 느끼지 못하면 무력감을 느끼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무력감을 심하게 느끼면 결국엔 이게 우울증의 원인이 될 정도로 인간에게 있어 통제감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통제감을 발휘하려고 실제로 사람들이 모인 데 가서 뒷담화를 했거든요. 맞아요, 뒷담화.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모이면 누구 화장실 갔을 때 걔 욕하고, 걔 또 오고 누구 가면 또 걔 욕하고. 맞아. 그쵸? 네, 그랬어. 그렇게 이제 뒷담화를 하는 것도 사실은 같은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 영향을 미치고 싶은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속상할 때, 그래서 무기력감을 느낄 때 그것을 보상하는 차원으로 뒷담화를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에서, 어플에서, 혹은 자기 블로그에서, 자신의 SNS 계정 프로필에서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저격글을 올리거나 악플을 달거나 익명 게시판에서 사람들이 봐도 이거는 누구 의미하는 것 같은데 라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쵸?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제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본인의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또 주잖아요. 그렇죠. 그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 본인의 회복을 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들어먹어야 말이죠. 왜냐하면 좀 얘기하셨듯이 내가 내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걸 보는 상대방은 직접 자기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쵸. 이거를 맞아요. 누가 올렸는지 찾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익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무력감을 또 느껴요.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이 통제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다시 어떤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리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 소위 폭탄 돌리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뭐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저를 직접적으로 저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럴 때 제가 갖고 있는 대처 방법은 무시입니다. 무시. 무시가 이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시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 글을 보고 열받는 거는 쟤네들이 원하는 거다. 그것도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이 통제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를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이거 보고 나 열받으라 그랬지? 근데 나는 니네들 통제감 그거 안 줄 거야. 계속 떠들어봐. 대신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 언젠가는 제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조금씩 많은 사람들이 누다씨만 뭐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좀 느리지만 알게 될 거라고 저는 계속 결심합니다. 결심. 그쵸. 기다림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제감 싸움에서 그 사람한테 펀치를 날렸잖아요. 그러면은 나 역시 그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펀치를 날리는데, 이제 그것은 바로 오히려 내가 무관심하게 대응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제 블로그에 그거를 익명으로 끌고 와요.
그래서 저는 나 이런 글이 달렸다, 나 좀 마음이 안 좋다 라고 하면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막 욕해줘요. 이제 이러면서 그냥 무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필요한 응원을 받으면서 여기서 받은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상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좀 그 위기를 넘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 감정에 빠져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안 빠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아내랑 아이 둘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내도 저희 아들 둘도 저를 욕하거든요. 아빠는 혼나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게 있잖아요. 그쵸. 아빠는 이런 게 싫어. 그리고 뭐 와이프도 이제 뭐 얘기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 같이 사는 가족도 날 욕하는데 뭐 니들이야 날 욕할 수 있지. 그쵸. 이렇게 해서 그냥 그래, 내가 욕 먹을 수도 있다 라는 마음을 또 자꾸만 가지면서 그 상황에 얽혀 들어가지 않으려고 계속 좀 생각들을 하게 되죠. 미움 받을 용기가 필요한 건가요? 나는 미움을 받아도 싼 사람이다? 이건 너무 자기 비하 아닌가요? 아니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나만 미움받아서 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 다 미움을 받잖아요. 그쵸. 해피제이님도 누군가는 미워할걸요? 저 미워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해피제이님이나 제가 특별히 못났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들이건 욕을 안 먹을 수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나는 욕 먹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그 상황을 다르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방법은 내가 귀여운 탓인가? 네. 요즘 이러고 있어요. 그 다음 질문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웃으신다고요? 네, 다음 질문은 네. 그 빌런들. 이런 빌런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왜 속된 말로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 막 약간 이런 얘기도 나올 만큼 빌런이 네. 많은데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유리 멘탈의 친구들도 있고 완전 초빌런의 친구들도 있잖아요. 이 두 친구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주면 될지. 우리가 뭐 사회생활, 회사생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경계를 침범하고 사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빌런인 사람들, 또 혹은 너무 또 약해서, 맞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야 쟤는 건들지 마, 이렇게 좀 운다 하지 마라. 막 소위 이렇게. 말해서 이제 유리 멘탈인 이 사람들 어떻게 좀 대처해야 되는지. 먼저 이제 소위 빌런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처 방식은 일관성을 깨뜨리는 전략을 갖는 겁니다. 일관성을 깨뜨린다. 조금 더 쉽게 말씀해 주세요. 사람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게 일관성입니다. 그쵸? 그죠? 어렸을 적에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부모님이 굉장히 비일관되게 행동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랑해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때리고, 맞아. 갑자기 때리다가 갑자기 미안하다 하고, 맞아. 그러면 굉장히 사람이 혼란스럽거든요. 맞아요. 차라리 일관되게 나쁘면 처음엔 힘들지만 우리 부모는 좀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일관되게 괜찮으면 우리 부모는 믿을만 하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부모 자녀뿐 아니라 친구, 연인,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관성은 대인관계 안정감을 주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빌런이 나보다 직급이 낮아요, 회사에서. 그럼 사실 문제가 별로 되진 않아요. 그쵸? 근데 보통은 나보다 직급이 높은, 그쵸?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하도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면서 꼬투리를 잡으면서 하면은 감당이 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일관되게 빌런의 눈치를 보시거나 일관되게 빌런한테 대항을 하거나 하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빌런에게 안정감을 주는 즉시 여러분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런에게 있어서는 비일관된 태도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직장 상사 빌런이더라도 어느 날은 좀 친한 척 하세요. 가서 뭐 커피 한 잔 사드리고, 팀장님 오늘 힘드시죠? 커피 한 잔 드세요 라고 하고, 그러면 뭐 네가 좀 아는구나, 야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다음 날은 또 쌩하게 인사도 안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야 이 새끼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다음 날에 친절하게 저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비일관되게 행동을 하면요, 빌런도 접근을 잘 못해요.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는 게 힘들거든요. 차라리 일관되게 자기를 무서워하거나 일관되게 자기한테 대항하는 사람을 잡고 빌런 짓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대처하는 방법은 일관성을 깨뜨리십시오. 비일관되게 그 사람에게 접근하시면 그 사람부터 좀 거리를 유지하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유리 멘탈인 사람들, 근데 뭐 유리 멘탈인데 내가 뭐 업무적으로 엮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 좋겠죠. 저 사람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나랑 같이 일해야 되는데 자꾸 엮여요. 그러면 내가 말 한마디 했다가 갑자기 저 사람 울고, 맞아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오다를 주질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이상한 사람처럼 또 이렇게 되고 하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늘 질문을 해서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업무를 줘야 돼요. 그럼 이 친구 불러서 야, 너 뭐 A 업무, B 업무 이렇게 좀 네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어떤 거 할래?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선택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있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선택권을 주면 그 선택에 대해서 좀 힘들더라도 막 울면서 팀장님이 나한테 그랬다고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팀장님이 배려해 줬거든. 그쵸. 물었으니까요. 물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시는 것이 이 유리 멘탈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악당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쵸.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심리 전문가다우신, 역시 명쾌하십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학교 교육의 정규 과정으로 좀 마음 교육, 심리 교육, 뭐 자살 예방 교육 이런 부분들이 좀 정규 과정으로 들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게 좀 있다면 이런 편견이나 인식이 조금 더 빨리 개선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누다심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어떠세요? 사실 제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심리학자로 일하고, 또 저는 이제 부모 교육도 좀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맞아, 지금도 그것도 이제 필요해요. 그쵸? 외부에 나가면 부모 교육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또 그때 이제 지금 얘기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부모 되려면 부모 교육시키고 수료증 줘야 된다. 그런 사람만 부모 시켜야 된다. 맞아. 왜냐하면 우리 삶에서 상처받은 것들의 상당 부분이 어렸을 적에 그렇죠? 부모님한테 받은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좀 얘기하신 것처럼 차라리 이거를 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 기간에 뭔가 인간의 심리 혹은 뭐 대인관계, 맞아. 너무나 이런 것들 넣으면 좋지 않겠냐,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저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강제 조항으로 넣으려면은 이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예전에 비해서 달라진 점은 전문 상담 교사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학교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필요한 정신 건강에 대한 교육들을 정규 교육은 아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몇 시간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뭐 성교육이라든지 자살 예방 교육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긴 한데, 이거는 굉장히 필요하고 시급한 거니까 이렇게 좀 한두 시간씩 하는 건데, 차라리 지금 해피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하나의 어떤 정규 과목으로 넣어서, 우리 마음 너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몸도 너무 중요하지만 마음도 너무 중요한데 이 마음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거는 굉장히 속상한 일 같아요. 느끼셨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과연 언젠가 될 수 있을까 싶은데 시간이 좀 오래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너 그 기다림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맞아요. 대신 뭐 이 영상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인터넷에서 좀 좋은 정보나 자료가 있다면, 또 유튜브 보시다가 지금 뭐 이 영상 혹은 뭐 해피제이님 채널도 있으시니까 맞아요. 해피제이님 채널 그 영상 혹은 또 다른 영상 보다가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좀 필요한 마음 건강, 정신 건강에 대한 영상이다, 대인 건강에 대한 영상이다,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도 좀 많이 보여주시고 하는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더 좀 하나씩 이렇게 좀 만들어 가야지 언젠가는 그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네. 아무튼 해피제이님도 그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해피제이님도 하시고 계신 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저도 또 이렇게 제가 하는 일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 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이렇게 질문 폭탄으로 많이 드렸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선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무튼 오늘 해피데이님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앞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네. 그렇죠? 마음 건강, 정신 건강 중요성 우리 열심히 사람들한테 알리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